착색은 사실 염증이 초기에 얼마만큼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초기에 빨리만 잡히면 색깔은 빨리 빠지거든요. 그리고 염증이 왔다가 빠지면 원래 피부가 좀 건져져요. 그때 보습 잘 해주고 하다 보면 색깔은 빨리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여드름이 생기고 난 이후에 초기에 좀 보습을 집중을 해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흉터는 파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붉은 자국 파인 거는 사실 화장품으로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붉은 자국이 있을 때 치료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일반적으로 하는 여드름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피부가 되게 민감해져 있는 분의 경우에는 이게 또 자극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피부 상태를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라고 하면 치료를 계속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민감한 걸 호전하게끔 만들어주는 걸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모든 이런 민감도의 회복은 보습이거든요. 그래서 보습에 조금 더 집중하고 클렌징 약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습 관리 많이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농축 화장품을 처음에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갑작스럽게 많은 영양 성분들이 피부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유수분 밸런스가 당연히 초기에 좀 흔들려요. 그러면서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게 가려움증이나 따가움증까지 진행이 된다면 스탑, 더 이상 쓰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고 난 뒤에, 만약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면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을 하고 난 뒤에 적응이 된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한 제품당 그 전성분의 함량은 20개, 30개 이하로 잡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체 성분을 다 합쳤을 때 너무 많은 성분들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수를 사용을 줄이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팩뿐만 아니고 크림, 선크림, 클렌저 다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집에 있는 제품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정답은 없어요. 우리가 로봇처럼 모든 사람이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그 성분을 화장품에 쓰면 당연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그 성분 자체가 나쁜 쪽보다 유효한 좋은 쪽인 성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그 중에 그 성분들에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그 성분을 쓰시면 안 되는 거죠. 보통 경험적으로 본인들이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아신다면은 사용을 하지 않는 게 맞고, 그 사람한테는 그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니까 피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얼굴에 비해서 몸은 되게 피부가, 원래 피부선 자체가 적기 때문에 되게 건조해요. 일단 건조한 증상이 너무 심하면 보습밖에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클렌징을 너무 과하지 않게, 그 다음에 샤워하는 시간을 너무 길지 않게, 그 다음 떼수건 같은 걸 사용하지 말고 부드럽게 손으로만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건조하다고 하면 보습제를 반드시 사용을 해주시는 수밖에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몸 건조해서 너무 증상이 심해지면 가려움증까지 연결되니까 이런 경우는 보습을 꼭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질문이 조금 애매해요. 홍조 피부라고 해서 각질 제거를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홍조가 생기는 원인이 더 중요하거든요. 홍조가 생기는 원인이 너무 많이 붉어진 게 염증 때문이라고 하면 각질 제거를 했을 때 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단순하게 혈관병변인데 피부 장벽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실제로 각질 제거를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붉게 있는 이 홍조의 원인이 단순 혈관이고 건강한 피부 상태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결국은 이것도 민감해져 있고 장벽이 손상되어 있는 그 증상 때문에 붉어진 거라고 한다면 각질 제거 자체가 또 피부를 나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차이 없습니다. 같은 겁니다. 앞에 L 일자가 그냥 생략하는 거라서 다 같은 거니까. 이거 의외로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한 번에 모아서 대답을 드립니다. 아니요,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이게 1%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그 성분에 똑같이 반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제품을 사용했을 때 민감하다, 특정 제품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그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체크해보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이게 다 일일이 모든 성분들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첩보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유출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1% 미만까지 다 확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 미만이면 괜찮지는 않죠.
근데 피부가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모든 이야기는 뭐냐면 그 어떤 특정 성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 성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성분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10%, 1% 미만이든 좀 더 넘어가든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은 단순하게 1%가 적으니까 괜찮다 아니다 라고 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요, 자외선 차단제 일단 바르고 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성분이 그 퍼프를 통해서 떨어져 나갈 정도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파운데이션 그 안에도 기본적으로 자외선 차단제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화장을 고치는 과정에서 실제로 또 파운데이션 안에 들어가 있는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또 그 위에 또 더 얹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과정에서 더 퍼프로 막 문지르면서 막 닦아내듯이 하는 게 아니라 두드리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워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설탕 없는 아메리카노는 괜찮죠. 당이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다크 초콜릿은 초콜릿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GI를 올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크 초콜릿의 당분을 뺀 그냥 단순한 카카오 성분만 들어가 있는 경우, 다크 초콜릿과 밀크 초콜릿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밀크 초콜릿이 높다. 밀크 초콜릿은 밀크 초콜릿 안에 또 우유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또 IGF를 높이고 여드름을 나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은 초콜릿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스크 쓰면 마스크 안 쓰는 부분은요, 차단이 안 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단은 안 돼요. 그리고 마스크 자체도 그 UPF라는 영상 보셨으면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마스크라든지 미세먼지 마스크 자체가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입증이 되진 않는데, 보통 그런 면으로 되어 있는 소재의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차단력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충분한 자외선 차단력은 분명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없는 부분은 다 노출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만 차단되고 여기만 차단 안 되는 거, 그게 더 안 좋지 않나요? 그냥 다 제가 보면 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의외로 많은 분들이 63명이나 좋아요를 누르신 거 봐서는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 그래도 선크림 바르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자체도 분명한 차단력은 있겠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차단 지수만큼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이 LED가 눈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접근해 있고 그 자체 눈에는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눈을 감고 그 다음에 그 빛이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얼굴에 마스크를 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마스크 구멍이 뚫려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 마스크 크기에 눈하고 얼굴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분적으로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눈 부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라이트 같은 경우는 자외선에 되게 가까운 파장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모든 LED 할 때는 눈을 감으시는 게 제가 볼 땐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외선 UVA는요, 창을 통과해서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지금도 빛이 많이 들어오죠. 지금처럼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UVA가 이쪽을 더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산란돼서 들어오는 UVA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창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자외선 차단제를 여기만 바르지 마시고 한쪽만 바르지 마시고 같이 다 쓰시는 게 좋아요. 굳이 또 거기만 바를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이왕 바르실 거면 같이 다 바르시도록 하세요. 알기 쉽게 자세히 알려줘서 감사해요. 도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솜 닮으신 것 같아요. 이솜이 누구야? No! God, please, no! No! 진짜 선생님 유튜브가 피부과 전문 선생님들 중 가장 유용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계속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상 더 신경 써서 하나씩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태양의 정. 근데 이것도, 솔직히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게, 하지, 동지,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해가 뜨는 방향이 조금 다르잖아, 이게.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이란 말은 잘못된 것 같아. 태양은